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시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연금을 활용한 시리즈로 주택연금 활용한 은퇴준비 전략 첫 번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하며 또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데 노후생활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아마 생각과 한번 우리가 그 통계로 나온 수치와 어느 정도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년의 최저 생활비를 보면은 개인은 몇만 원이고 부부는 몇만 원일까요? 자, 이것은 2024년 국민연금 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개인은 124만 원, 부부는 199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균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노후의 적정생활비를 보면은 개인은 177만원, 부부는 277만원이랍니다. 자, 이 부분은 통계 전국 평균 통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지역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원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안 좋은 기록 중에 하나가 OECD 노인국가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2018년도 OECD 평균에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인 13.1%의 무려 3배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젊을 때 노년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NH투자증권에서 대한민국 노후소득 피라미드라는 것을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고 가져오게 됐는데, 자, 우리나라 노인 100명 중에서 약 월소득 525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을 은퇴 규직층이라고 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노인 100명 중 2.5% 해당되고, 은퇴 후 소득이 372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은퇴 상류층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8.1%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최소한 198만원 이상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은퇴 중산층, 그리고 198만원보다 적고 125만원보다 많은 것을 상대 빈곤층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101만원 정도를 받는 사람을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노후소득 피라미드 중에 속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어느 계층에 속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퇴 귀족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 일을 할 때부터 5층 보장제도 활용한 평생소득을 만들기를 해야 된다. 자, 내 노후생활비가 적정 생활비가 만약에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면 나는 국민연금에서 40%, 또 퇴직연금에서 10%, 개인연금에서 10%, 그러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내가 주택이나 농지연금으로 30%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해결한다면 이 사람은 아주 안락한 노후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내가 3층, 4층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일을 조금 해야 되지만, 만약에 이 3층, 4층 보장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오래 일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생 구간, 삶의 질은 평생 월급의 크기가 결정될 만큼 특히 우리가 연금을 통한 자기의 노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의 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동산 대 금융자산의 비율은 64대 36인 거에 비해서 이웃나라 일본은 37대 64, 그리고 미국은 29대 71로 훨씬 더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로 활용하는 주택연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까지 누적가입 건수, 유지 건수가 약 9만 2천 건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11,000건 정도 가입해서 매년 14%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연금으로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국가가 보장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것을
주택연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주택연금의 개요, 그 다음에 가입 조건, 그 다음에 현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 한마디로 해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 원으로 작년 10월 10일 날 한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내면은 우리가 2주택, 3주택이더라도 3년 이내 판단을 조건으로 충분히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공사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아니면 전화로 방문하는 방법, 아니면 이메일로 우리가 신청하는 방법 등 어느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반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일반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일반 주택연금이 있고, 또한 내가 집에 이미 대출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에 주담대 상환형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인출 한도 50에서 90% 범위 내에서 내가 또 인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연금으로 평생 동안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부부 중 한 사람이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형 주택연금보다는 연금액을 20%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의 가입 방식에는 크게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인데, 자, 주택연금은 과거에는 전부 저당권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나머지 배우자가 주택을 승계할 경우에, 주택연금을 승계할 경우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주택을 승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운 지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탁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주택연금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 방식을 설정해놨다면 아무런 상속인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큰 차이점은 배우자가 평생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또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내가 남아있는 나의 그 일부 주택을, 일부 월세라고 할지 일부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은 보증금이 있거나 없거나 월세나 일부 전세를 놓을 수가 있지만, 저당권 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일부 임대나 전부 임대가 불가능하지만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을 받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확정 기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종신연금을 받는 방식은 매월 똑같은 금액을 종신토록 받는 정액형이 있고, 그리고 초기에 금액을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 금액이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이 있고, 또한 정기 증가액이라서 3년마다 4.5%씩 연금액이 증가되는 정기 증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연금의 필요액에 따라서 내가 종신지급 방식을 할지 확정기간 방식을 할지, 또한 그 중에서 종신지급 방식에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 증가액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의 이용 현황을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주택연금 이용 누적 건수는 10만 건이 넘었는데 유지 건수는 9만 2천 건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만 건이 지금 돌파됐답니다.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 통계를 보면은 72세가 전국 평균으로 대개 60대보다는 72세 정도 가입을 하게 되고, 월 평균 지급금은 125만 원이고 평균 주택가격은 3억 9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로 만약에 이것을 또 통계를 내보면 평균 연령 72세는 같은데, 아무래도 서울은 평균 주택가격이 5억 2천만 원이다 보니까 평균 월 지급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156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연금의 또 현황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동영상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주택연금을 내 집에
내 집을 국가의 명의를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내 명의로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상속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에게 연금을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의 명의를 뺏기지 않는다. 두 번째,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맞는 것은 일부 있지만 실제로 주택연금과 주택담보대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택연금은 목돈을 매년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은 목돈을 받아가지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만기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있고 또한 주택연금은 우리가 평생 거주하면서 내 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만약에 내가 연체가 되게 되면은 경매가 돼서 집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집값이 오르면 손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집값이 오르더라도 내가 연금을 받는 애는 좀 적어지지만 결국 만약에 주택가격이 오른 만큼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연금하고 차익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인들이 수령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자가 비싸다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연금 이자는 우리가 현재 CD금리나 이런 코피스 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있지만 실제 시중금리에 비해서 크게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갈 수 없다. 이런 또 오해를 하신 분이 있는데 주택연금을 가입했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사를 가서 그 집을 활용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내 집을 꼭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이 생각만 버리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안락한 노후를 활용하실 수 있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